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티목 하루 상식 2022년 12월 1일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긍정적이었던 파월의 파워예요. 파월 의장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30일 연설에서 너무 긴축 않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고 시장은 폭등했습니다. 나스닥은 4.41%의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세부적으로 무슨 얘기를 한 것인지 짚어볼까요? 우선 물가 상승률이 2%까지 돌아가려면 충분히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점, 따라서 과거 4.5% 수준보다 높은 5% 수준 안팎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의견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경제 성장이 평소보다 낮아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감안할 것이라고도 했죠. 또한 미국의 고용시장은 축소되긴 했으나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도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자기들은 그렇다는 거죠. 다만 30일자의 연설에서의 차이점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말했다는 점이었어요. 2022년 한 해 미국 중앙은행 기준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금리 인상으로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정도까지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금리 인상은 속도 조절을 하는 게 합리적으로 본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더해서 속도 조절 시기는 올해 12월인 이번 달이 될 수도 있다고도 했죠. 직전까지의 파월 의장 발언들은 물가 상승을 잡는 것에 대해 집중된 발언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성장 둔화를 신경 쓰면서 금리 수준을 조절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적지 않은 변화이고 이 성장 둔화를 관리하는 데 좋은 방법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밌는 부분은 전일 한국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분께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고 한국 금리 기준으로 3.5% 정도의 금리 수준에서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즉 여기서 크게 금리 인상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가 있었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서도 미국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언제 한다는 사실은 12월에 하든 내년 초에 하든 그것보다는 금리 인상이 된 상태로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지보다 중요하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 기간이 중요하다는 얘기였겠죠. 자, 이 얘기는 이 얘기고 그런데 시장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12월에 당장 나올 수도 있으며 이 말은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은 당연히 아니고 0.5%포인트의 금리 인상도 아닌 0.25%포인트 인상의 베이비 스텝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월의 말이에요. 기존에도 나왔던 얘기였지만 확신을 주는 듯한 뉘앙스에서 긍정적으로 불타기 시작했죠. 그도 그럴 것이 시장은 해당 연설 직전까지 파월의 연설이 과도하게 매파적이지만 않아도 좋겠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8월 26일 잭슨 홀 연설에서는 매파적인 발언 혹은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고성 발언들로 증시가 크게 하락하기도 했죠. 그런데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을 인정하는 이야기가 나오니 크게 환호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나중에 되짚어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그동안 나온 내용과 크게 다른 것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12월일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딱히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해석에 따라서는 보다 완화적인 부분을 앞으로 기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제한된 수준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파월 의장은 너무 긍정적으로 과도하게 나아가는 것을 예상한 듯이 말을 미리 덧대 놓았습니다. 어느 부분이었냐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언제 하는가는 금리 인상이 된 상태로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지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었어요. 이 말은 금리 인상이 된 상태에서 얼마나 오래 유지할 것인지가 물가 상승률을 잡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이고 금리 인상 상태 유지 기간은 매우 강력히 유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말까지 해놨는데요. 역사는 조기 완화 정책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뜯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섣부른 금리 인하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이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 1960년에서 1990년대에 오일 쇼크와 함께 강력한 물가 상승이 발생했었을 때 그때의 금리 인상 효과 확인은 이미 된 상태였습니다. 위쪽에 금리를 올렸던 시기가 눈에 보일 거고요. 밑에 소비자 물가가 올랐던 시기도 보일 텐데요.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것이 확인되면서 금리 인상을 했었던 흐름이 1965년 이후에 1970년 이후에 1975년 이후에 확인이 되고 있죠. 즉 물가 상승이 나왔을 때 금리 인상이 동작한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는 이후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추세만 확인한 뒤에 실제로 또 정책 금리를 인하했다가
재차 급등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더 큰 금리 인상이 필요해졌다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경험이 역사 속에서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물가 상승률 낮아지길래 인하해야지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더 큰 물가 상승률이 덮치고 또 반복됐다가 결국에 마무리로는 1980년대에 확고하게 금리 인상을 재차 하고 유지하면서 대외적인 이슈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이렇게 재차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때마다 경제는 더 큰 침체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금리 인상한 상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과도한 물가 상승을 확실히 잡는 데 필요하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따라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연준 행보 물가 수준을 단기적으로 보면서 투자할 수 있겠지만 1년 안팎의 기간으로 보거나 경제적인 부분을 볼 때는 높은 금리가 유지됐을 때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산업 면에서는 충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파월 의장은 12월을 포함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했고 시장을 신날만 했습니다. 다만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과거 10여 년에 걸친 확인이 있었던 바 높은 금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 두시면 신나하는 한편 사실은 확인해 가면서 지켜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정보 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신 후원자분들로 인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윤아님, 옴마니 밤매움님 감사합니다.